자, 샤우타르 도네츠크와 에이지 알크마르. 오늘 이 두 팀의 경기를 한번 제대로 데이터로만 펼쳐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점유율, 그 뒤에 혹시 함정이 숨어있진 않을까요? 지금부터 숫자를 통해서 경기의 본질을 한번 꿰뚫어 보시죠. 자,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보세요. 무려 70%입니다. 이게 뭐냐면 샤흐타르 도네츠크가 최근 리그 경기에서 보여준 평균 점유율이요. 정말 압도적이죠? 근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둬야 할 게 있어요. 이 70%라는 숫자가 정말 완벽한 지배를 뜻하는 걸까요? 아니면 오히려 이게 치명적인 함정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자, 첫 번째 분석입니다. 바로 전술적 역설에 대한 건데요. 샤우타르의 이 어마어마한 점유율. 이게 어쩌면 그들이 뛰는 우크라이나 리그에서만 통하는 일종의 데이터 착시 현상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적으로 좀 약한 팀들을 상대로 쭉 쌓아 올린 수치라서 막상 강한 상대를 만나면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바로 데이터 분석에서 말하는 과적한 문제라고 부릅니다. 샤흐타르가 쓰는 4-1-4-1 포메이션을 한번 뜯어볼게요. 여기 보면 이 팀의 핵심 전략이랑 또 동시에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양쪽 풀백, 그러니까 유임 코노플리아하고 페드로 henrique, 이 선수들이 거의 윙어처럼 아주 극단적으로 높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풀백들이 저렇게 쭉 올라가 버리니까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뒷공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넓은 공간을 세상에 단 한 명의 미드필더, 예고르 나자리나가 혼자서 다 막아야 하는 그런 구조적인 결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럼 에이즈 알크마르는 그냥 수비만 하는 팀일까요? 에이, 절대 아니죠. 이 팀 컨퍼런스 리그 평균 점유율이 60%나 돼요. 이건 샤흐타르만큼이나 공을 잘 다루는 팀이라는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AZ의 진짜 무서운 점은요, 단순한 점유율이 아니에요. 바로 정확도입니다. 패스 성공률, 이거 한번 보세요. 무려 86.7%예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단 한 번 찾아온 역습 기회에서도 절대 공을 뺏기지 않고 아주 날카로운 패스로 상대의 급소를 찌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미드필더인 캐스 스미트가 샤크타르의 텅 비어버린 뒷공간, 바로 저 위험 지역으로 칼 같은 롱패스를 쫙 뿌려주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누가 있어요? 폭발적인 스피드의 공격수 트로이 페럿이 달려들어가면서 그대로 마무리를 짓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샤크타르가 자랑하던 그 70% 점유율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숫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보면 전술적으로는 AZ가 좀 더 유리해 보이죠? 그럼 이제 선수 개개인의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서 정말 결정력의 차이가 아주 그냥 확 드러납니다. 양팀 공격의 핵심 선수들 데이터를 한번 나란히 놓고 볼게요. 샤크타르의 카오앙 엘리아스 11골 넣었네요. 근데 그동안 에이지의 트로이 페럿은 28골입니다. 2배가 훌쩍 넘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스벤 마이난스. 이 선수는 그냥 골만 넣는 게 아니라 17골에 8도움. 이건 거의 팀 공격을 혼자 다 만든다고 봐야죠. 샤크타르의 아르템 본다렌코가 5도움인 걸 생각하면 이건 영향력 자체가 다른 수준입니다. 바로 이 그래프를 보시면 두 팀의 주전 공격수 득점력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눈에 보이죠. 28골 대 11골.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네요. 흔히들 큰 경기에는 큰 선수가 필요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트로이 페럿이 딱 그런 선수예요. 이 선수 컨퍼런스 리그 토너먼트, 그것도 스파르타 프라하 같은 강팀을 상대로 무려 4골에 직접 관여했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한 방을 해주는 그런 선수라는 걸 제대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결정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스벤 마이난스의 2선 침투예요. 샤우타르의 발레리 본다르가 부상에서 돌아온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팀 전체의 수비 전환 속도가 느린 편이라서 마이난스처럼 저렇게 영리하게 파고드는 움직임을 과연 막아낼 수 있을지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전술이나 선수 데이터를 다 떠나서 어쩌면 이 경기의 승패를 결정지을 가장 큰 변수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이랑 선수들의 심리 상태예요.
샤크타르가 최근 폴란드 크라코프에서 치른 6번의 중립 홈 경기 성적 한번 보실래요? 와, 정말 심각합니다. 단 1승에 2무, 그리고 3패예요. 이 정도면 거의 홈 어드밴티지가 없는 수준이죠. 이 처참한 성적이 바로 선수들이 겪는 심리적인 피로감, 그리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전술적으로도 AZ가 우세하고 핵심 선수들의 결정력에서도 차이가 나죠.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가짜 홈이라는 치명적인 약점까지 안고 있어요. 모든 데이터가 지금 한 곳을 똑같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의 승자는 AZ 알크마르가 될 겁니다. 물론 이런 질문도 하실 수 있어요. 에이즈 최근에 원정에서 4번이나 졌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경기들을 잘 들여다봐야 해요. 그때 상대들은 전부 수비 라인을 쫙 내리고 버티는 팀들이었거든요. 근데 샤우타르처럼 공격적으로 앞으로 나오는 팀을 만나면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오히려 에이지의 장기인 하이프레싱, 그리고 빠른 역습이 제대로 먹혀 들어갈 최적의 상대라는 거죠. 자, 그럼 AJ의 승리,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으로 펼쳐지게 될까요?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바로 아즈의 알크마루의 2대1 승리입니다. 경기 흐름은 아마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초반에는 샤우타르가 점유율을 높이면서 주도권을 잡는 것처럼 보이겠죠. 하지만 후반 60분 정도 넘어가면서부터 슬슬 체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때부터 수비로 전환할 때마다 빈틈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바로 그 틈을 아유브 오프키르랑 트로이 페럿이 놓치지 않고 파고들면서 결국 경기를 뒤집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조금 더 팽팽한 경기가 될 텐데요. 에이지 알크마르의 1대0, 한 골차 신승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샤우타르의 공격을 만드는 핵심 선수들이죠. 드미트로 크리스키우랑 말론 고메스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출발해요. 만약 이 두 선수가 빠지게 되면 샤우타르 공격은 굉장히 답답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에이지는 굳이 무리하지 않고 수비에 집중하다가 정말 단 한 번의 세트피스 기회나 아니면 캐스 스미트의 번뜩이는 패스 한 방으로 터지는 역습으로 승부를 끝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단순히 점유율 70%라는 숫자, 그 꼽대기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데이터가 중립구장이라는 특수한 환경, 토너먼트라는 압박감, 그리고 상대팀의 전술이라는 맥락 안에서 과연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속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봤을 때 승리의 추는 이미 한쪽으로 명확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한 데이터를 향해 뛰는 승부픽스입니다. 오늘 분석 역시 최근 흐름과 핵심 데이터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승부패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채널을 응원해주시는 슈퍼탱스는 더 질 좋은 분석을 제공하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제가 준비한 분석은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고 최종 선택은 구독자님들의 날카로운 판단에 맡기겠습니다.